최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련 법안 표결이 임박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관련 법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과연 어떤 체계고 또 미리 대비할 건 없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저희들 간간히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루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 워낙에 벌써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인데다가 우리 또 황 교수님은 이쪽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도 많아가지고 아니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약간 이 금융사기 이쪽이 많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한 7, 8년 전에 혼자 약간 낚여가지고 막 입력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딸하고 마누라한테 완전 바보 된 적이 있는데 이게 교묘한데 피해도 갈수록 많아지고 이거 좀 안 당하는 무슨 방법 없을까요? 네. 오늘 이제 대본은 원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갖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보이스피싱 상당히 심각하죠. 예.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SKT 이제 그 유출 사고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정보가 이제 많이 빠져나가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제2, 제3의 이제 범죄도 계속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제 자기 정보는 자기가 지킨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론적인 좀 얘기긴 하지만 모르는 앱은 이제 누르지 말고 그리고 이 전화가 오면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당히 보이스피싱 어떤 그 금액 피해가 그 작년에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8천억 원이 넘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문자를 실제로 클릭한다든가 그러면 이 낚시 문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전화가 와서 그럴듯하게 세금을 환급해주겠다 아니면 너의 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다 이게 현혹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AI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라든가 딥보이스 어떻게 가족의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암고를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암고로 쓴다는 말씀. 그래서 이거 네가 맞냐 안 맞냐 딸 이름이하고 통화를 한다 그러면 딸 맞아 우리 집에 기르는 개 이름이 뭐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아빠 이러면서 딸이 전화 오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하면 딸이 감자 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된다. 집에 있는 애완동물 이름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까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원래 보이스피싱은 이제 사회공학적 사기라고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친밀감을 더욱더 관계에 가질수록 그 많은 그 어떤 금원을 편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의심이 되면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정말 내 계좌가 어떤 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그쪽 당국에다 전해서 물어봐야 되죠. 수사기관이라든가 금융감독원에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휴대폰 말고 다른 휴대폰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좀 더 이게 어떤 범죄로 더 피해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얘기만 계속 하네요. 아니 매번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개론 수준에서 머물다가 깊이 못 들어가는데 또 개론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블 자체가 안정적이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가치 안정형 가상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가상 자산 가상 화폐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시면 가격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요. 계속 출렁출렁 요즘에도 이더리움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이 법정 화폐 특히 이제 달러 기반의 그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패킹을 한다고 하는데 1코인당 1달러의 어떤 패킹을 걸어놔서 가격 변동폭이 거의 크지 않고 다만 환율의 영향을 좀 약간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오른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거의 가치가 변동되지 않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많이 지금 활발하게 특히 USDC 그 발행사 서클은 이미 상장까지 한 상황이고 지금 어때요? 지금 지니어스 액트 지금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니어스 액트도 무난하게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왜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스테이블 규제 법안입니다. 근데
그 공교롭게도 이제 이 방송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 네. 그 이제 이 상정 절차에 대해서 네. 표결이 예,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됐어요. 예, 됐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락을 해서 뭐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절차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규제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유럽에서 미카 법안에는 이렇게 담겨 있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게 무엇이었냐면 바이든 행정부는 CBDC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야 CBDC는 아니야. 대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가상 자산의 어떤 허브가 돼야 돼 미국이 뭐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이제 계속 지금까지 준비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 규제 법안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원에서 표결 절차만 이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현재 뭐 디지털 위엔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그 시대의 어떤 통화 주권에 있어서 네. 어떤 정책적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담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기서 그러면 교수님 네. 발행 스테이블 코인,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 기반으로 한 1대1 준비금 반드시 소유. 두 번째 문단에 적은데 누가 발행합니까?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원래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데 근데 대부분 다 중앙은행 CBDC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민간 주도 그리고 전 세계가 대표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1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뭐 USDT라든가 네. 좀 전에 말씀하신 USDC라든가 그리고 뭐 RL 뭐 그 USD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한 1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민간 주도형으로 민간 민간에서 주도형으로. 이게 민간에서 발행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파짓 지급 보증을 얼마나 네. 해주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법정화폐로 이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금이라든가 어떤 뭐 다른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그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그 달러 기반의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민간 기관에서 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야기하기 쉽게 1억 달러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네, 스테이블 코인 하나는 1달러인데 네, 네. 1억 달러치를 코인을 발행했으면 그 발행한 쪽은 1억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에 준하는 국채나 금이나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네, 그걸 말씀이죠. 예치해야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갖고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좀 약간 보관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발행하는 거기서는 뭐 어떤 이익을 얻는 거죠? 걔들은? 그렇죠.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최근에 이제 USDT죠. USDT 예. 같은 네. 경우에는 그 테더 같은 경우에는 네. 막대한 수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치금을 가지고 운용 수익을 갖다 엄청나게 벌어들였죠. 쉽게 얘기하면 이자 수입이 엄청난 거죠. 그 자기가 발행한 코인은 시장에서 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자기가 그 이 준비 자산을 어떤 예치 기관에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운용을 해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게 되면 네. 기존의 CBDC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엄연하게 틀린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줍니다. 어떤 그 수익이 생기면 예치금에 대한 수익이 생기면 그 금액을 수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화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금은 이자가 안 붙는데 걔는 스테이블 그렇죠. 코인 이자가 붙을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만큼 뭐 우리가 만약 원화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면 1코인당 뭐 1,000원에 이제 패킹을 이렇게 네, 걸어놓는다고 네. 하면 1,000원을 뭐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예치할 거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예. 이자가 반드시 생기죠.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을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유저한테도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수님, 그러면 너무 죄송스러운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저하고 이정민 앵커가 아침마다 이거 방송하는 게 지쳐가지고 우리 네. 스테이블 코인 하나 발행하는 회사 열자 네. 해서 한 1,000억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근데 돈은 없어요, 둘이. 네. 그 1,000억짜리 발행해서 그걸 갖다 사람들이 사면은 1,000억이 돈이 모아지면은 네. 그걸로 제가 뭐 국채나 뭐 금이나 뭐 사놓고 나 이제 지금 내 뒤에 있다. 나 1,000억 이거 뻥크 아니다. 뒤에 이거 담보 있어. 근데 내가 1,000억 준비해놓고 코인 발행하는 게 아니고 네. 코인 발행해서 생긴 돈으로 해다. 이거 말 됩니까 이거? 네, 둘 다 뭐 가능한 얘기인데요. 둘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네네, 둘 다 가능한 얘기인데 대부분 다 발행하면서 예치금을 이렇게 대부분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다. 네, 그러면 아니 매번 여기서 제가 막히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우리 그 친구 누굽니까? 뭐 몬테네그로에서 잡혔던 그 친구. 네, 건드려이죠. 예, 뭐 아 근데 그 이제 누나테라고 좀 약간 틀린 게 뭐냐면 그거하고는 틀리는데 네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네. 제 얘기는
애초에 1,000억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걸 담보를 갖고 있을 만큼이면 벌써 거액 자산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가 그걸로 무슨 뭐 이자를 받든 뭘 받든 하면 되지. 그걸로 또 그러면 코인을 발행하면 또 1,000억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코인을 발행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예치 기관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엊그제 그 이제 민주당 그 민명덕 의원이 이제 발의한 디지털 네. 자산 기본법 관련해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 체계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되면 예. 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자본금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네. 대부분 다 좀 전에 두 가지 방법이 대부분 다 코인을 발행하면서 그 돈을 실제로 예. 예치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가능성이 상당히 돈을 높죠. 예치하게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발행한 만큼 그 돈을 갖다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교환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예치해놓고 거기에 운용 수익을 가지고 자기 아니면 또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네네. 국채를 채권을 해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무슨 그 은행에다 해서 이자를 받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 배당을 받든지 자본 이득을 노린다고 해서 뭐 주식 같은 그런 데다가 투자했을 경우에 뭐 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꼭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 자기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예치를 해놓는 것이고 예치를 해놓고. 예치한 기관에서는 그걸 갖다 운용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뭐 이건 뭐 주식 그 뭐 어떤 그쪽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 예치를 해놓은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예치한 거에 대해서 운용을 하는 것은 그쪽 나름이잖아요. 대부분 네. 또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이게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 3%, 4%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보고 있으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코인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내 현금 다시 찾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급 준비금 자체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스캔 코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돈을 안전적인 자산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뭐 은행이라든가 예. 이런 이제 이 투자사 뭐 이런 쪽에다가 예치를 해놓은 거고 대부분 다 은행 쪽에 예치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급 준비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그 요구를 했는데 지급을 못한다 이런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금 법제화 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뭔가 달러 가치 자체는 트럼프가 좀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원하면서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일단 허물어져야 되고 네네. 그러면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된다라고 하면은 달러의 지위는 그만큼 유지가 되는 거니까 또 중국에서도 지금 디지털 위안화 좀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어떤 상응하는 정책이 분명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 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계속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G2란 얘기가 많이 네.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가는 네네. 그 언어가 되겠다. 뭐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K 콘텐츠. 그렇죠. 그러면 K 콘텐츠를 갖다가 만약 구입해가지고 어떤 뭐 동영상이라든가 시청할 때 그걸 결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랑 이제 무역하는 데 있어서 무역 자금을 기존에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달러로 실제로 결제했다 그러면 네. 원화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제한다 그러면 훨씬 더 범용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특히 또 게임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게임도 실질적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만 이제 그 발행자가 얼마나 이제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부분별 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통제를 한다 그러면 그 스테이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 긍정적인 그 어떤 시장에서 그 환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옛날 싸이월드 도토리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토리 아시죠? 네. 그 이제 현금으로 도토리를 사가지고 그 안에서는 다 도토리로 결제를 하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그 안에서만 머무른 건데 이 네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구독료, 서비스료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해외에서 지불을 하는데 그럼 그 해외에서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네네. 그것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통화 주권에 대한 이제 이슈가 지금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이라든가 이제 금융당국에서 서로가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무분별하게 계속 발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발생하는 소지가 상당히 네, 많거든요. 예. 아니 원화를 갖다 계속 쓴다든가 신용카드 문화도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어떤 인플레이션이 만약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통화를 발행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잠재워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인데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그 사용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뭐 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치가 실질적으로 네. 상당히 늘어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제 어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정책에 대한 어떤 통화량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소지는 상당히 있지만 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건 참 시간을 두고 좀 심층적으로 여쭤봐야 될 주제긴 하네요. 아, 벌써 예. 마쳐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맞추면 지금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마치면 안 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에 저희가 좀 기획성으로 한번 이거를 예, 해서 이걸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도 바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뭔가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운 네. 거예요. 어렵고 조금 더 이렇게 클리어한 어떤 그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내주시면 네. 저희가 그때 좀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아마 이제 스테이블 하겠습니다. 코인하고 이제 CBDC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요. 이슈가 되고 네, 있는데요. 네. 제일 그 중요한 얘기야. 건 이제 통화 정책이라가 통화 네. 주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당국 그리고 뭐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잘 그 조화롭게 한다 그러면 아마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발휘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네. 말씀드리는 예.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네, 가져야 될 오늘 것 같습니다. 내용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